자, 부등식 하나를 제가 여기다 이제 적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요 강의를 또 찍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만나본,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생 위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중학교 친구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오랜만에 시간이 좀 나서 중학생 상담을 하면서 한번 어떻게 공부를 했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약간 좀 안타까운 거죠. 기왕 고생해서 공부하는데 이런 것까지 좀 알고서 좀 넘어와 주는 게 좀 좋은데, 사실 뭐 그 본질을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자,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요건 2차 부등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맞아요. 2차 부등식에 해를 갖다 구하여라. 뭐 해라는 건 이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을 이제 찾아주는 작업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를 찾는 작업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해를 구해라 그러면은, 맞아요. 어제 그 친구도 잘 풀었습니다. 인수분해를 일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잘 해줬고, 당연히 그 문제는 맞았다, 이렇게 이제 체크가 돼서 이제 채점해 주시는 이제 저희 조교분이 체크를 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 자료가 넘어왔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랑 이제 면담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게 해야?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왜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니, 이거 해 맞잖아요. 아, 맞긴 맞는데 왜냐고, 왜를 꼭 알아야 돼요. 예, 좀 아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왜를 대답을 못 한다면, 제가 그렇다고 무슨 페스탈로치처럼 무슨 교육의 본질은 뭐 깨달음 이런 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저는 그냥 학원 강사고 잘 이해시켜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잘 봐서, 아이고 덕분에 수학 공부 그래도 수월하게 하고서 저 대학생 됐어요, 선생님. 뭐 이런 제자들 만나는 즐거움에 사는 사람이고, 그거 보는 재미로 사는 사람인데, 이 왜가 안 되면 그게 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전혀 왜냐고 대답이 나오긴 나왔죠. 왜 오라 그랬어? 작다 그러면 무조건 뭐야? 이렇게 딱 인수분해해서 해 쓴 다음에 작다 그러면 이 사이 공간을 답으로 나가거라, 이런 식으로 그 훈련을 열심히 잘 해놨는데, 그 훈련이 헛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훈련도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이제 그럴 타이밍이 됐고, 그냥 중1, 2 때 선행할 때랑 다르게 이제 내일 모레 고등학생이 될 예비 고1 학생, 중3 학생이었으니까 이제는 좀 알아야 될 타이밍이다 얘들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준 건데, 자, 이제 왜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왜냐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 거창하게 한번 써볼까요? 대수죠? 숫자 갖고 놀아봤을 때, 자, 뭔 얘기냐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건 말 그대로 일단 물론 인수분해라는 작업을 통해서 처음에 물음은 모양이 바뀌긴 했습니다. 자, 무엇 곱하기 무엇이란 말이야. 어떤 두 덩어리를 곱해서 그 전체 결과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를 문제가 원하고, 그렇게 되려면 이 미지의 x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제 딸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중1 때, 6학년, 중1 그때부터 이제 다루는 것 같던데, 뭔가 두 마리를, 어떤 두 아이를 곱해서 0보다 작으려면, 그렇죠, 하나는 양이 돼야 되고 하나는 음이 돼야 되는 거죠. 양과 음을 곱해야지만 0보다 작은 음이 되는 거잖아. 물론 이제 양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또 한꺼풀 더 이제 1단계 이런 생각을 했다라면 2단계. 선생님, x가 뭔지 몰라도 x에서 1을 뺀 게 앞쪽 덩어리고 x에서 2를 뺀 게 뒤쪽 덩어리니까, x가 뭔지 몰라도 거기서 1을 뺐고 2를 뺐다라면 당연히 1을 뺀 이 앞에 있는 아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x가 뭔지 몰라도 그걸 또 찾는 과정이고, 그 x에서 1을 뺐고 x에서 2를 뺐다라면 당연히 1 뺀 아이, 1밖에 안 뺀 애가 더 뚱뚱한 거 아니야? 더 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양이 되고 하나가 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큰 놈이 양이 돼야 되겠지. 양수가 음수보다 크잖아, 무조건. 그지? 그래서 우리 아까 양, 음이라고 잡았던 이게 진실이 돼버렸네. 참이 돼버렸네. 오케이. 그럼 얘는 양이 돼야 되고 얘는 음이 돼야지만 전체적으로 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굳이 뭐 거창하게 말하면 좀 촌스럽지만 대수적인 분석이겠죠. 예. 그럼 얘가 양이 되려면 x-1은 양이 돼야 되고, 동시에
x 빼기 2는 음이 돼야 되는 게 필수 상황이라면은 여기서 여기 화면 잡히고 있나? 여기서 x는 1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가 성립이 될 것이고 둘 다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아마 수하를 해본 학생이라면 교집합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1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는 양쪽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겹치는 부분, 그래서 x는 1과 2 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겠죠? 그죠? 예, 맞아요. 네, 외우는 것도 외우지만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알아야만 하고 모르면은 고등학교 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뭐 수투나 미적 가셔가지고 미분적분, 어차피 이제 그래프를 다루는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겁니다. 영어 지문처럼 그래프 하나 그려주고 또는 수식만 받아서 이 그래프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를 해석해버리는 작업인데, 해석학은 그건 어느 순간 뭐 수업 몇 번 들었다고 되진 않아요. 저 늦어도 중3이나 고1 때부터 어차피 중3 수학이나 고1 수상이나 거의 싱크로율이 뭐 한 70% 이상 되니까 그때부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버릇하는 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으랍니다. 그럼 여기서 순간적으로 제가 아까도 2차 함수 얘기하면서 는이 최고 중요한 기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큼을 한 문자 잠깐 y라고 놓는다라면은, 자, 문제 좀 볼게요. 이거를 y라고 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뭐, 그렇지, 중3 때부터 보던 2차 함수가 갑자기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2차 부등식이었는데 2차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다음, 는이라는 기호를 제발 무시하지 맙시다. 문제가 원하던 거는 이만큼이 0보다 작기를 희망했고, 이만큼을 우리는 y라고 놨기 때문에 y가 0보다 작기를 희망한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죠. 그죠? 즉 문제 퀘스천은 y가 0보다 작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 아이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중3 때부터 2차 함수 그래프를 가르친단 말이죠. 이 아이를 그리는 건 일단 잠시 그냥 빠르게 그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2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아까 좀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무언가의 최대 최소를 묻는 거는 늘 격식이 있다. 누군가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라면 그 누군가를 제발 왼쪽에다 혼자 놓고 는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또 역시 이건 대학가도 마찬가지고 수학의 본질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는 y 값을 가지고서 문제가 원하는 걸 찾고 그곳의 주소를 x로 대답하는 게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y로 찾고 x로 대답한다. y로 문제가 원하는 지역을 찾고 그곳의 주소를 x로 대답한다.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가 아니고 이거는 뭐 몸에 배야 되는 팩트란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y가 0보다 작으래요. 물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xy 값의 양음에 대한 훈련 당연히 시켜야 됩니다. 중1 때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딸이 지금 중1 거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 자, y가 0보다 작은데 어디예요? 그렇죠, x축 아래입니다. x축 아래 여기 있잖아요. 여기 0보다 작은 값들 여기 모여 있잖아. 그럼 그곳의 주소는 가만히 보니까 x값 얼마고 얼마 사이, 1하고 2 사이에 몰려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은 이 그래프를 적당히 쪼개가지고 그래프 2개로 바라보는 거. 이것도 근데 엄연히 그래프 2개를 바라본 겁니다. 자, 우변도 예를 들어서 는 y라고 놓으면 y는 제로. y는 제로가 뭐예요? y는 제로가 뭐니라고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본인을 스스로 좀 뒤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y는 제로가 x축을 말하는 그래프잖아요. y는 제로, 저거 그래프잖아요. 그래프. x축.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을 그냥 암기로서 답을 답했던 친구를 어제 만난 경험을 토대로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건방지게 또 한번 강의를 찍어봤습니다. 오케이, 열공하십시오.